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4.29 폭동 2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29 폭동을 로스앤젤레스 폭동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폭동을 한인이나 한국인들이 또렷이 기억되고 있는 이유는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한인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폭동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물론 한인 소상인들이 사우스 센츄리라고 하는 흑인 지역에서 많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있었다지만은 이런 이유만으로 폭동의 피해 대상이 되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폭도들 대부분이 흑인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훔치고 부수는 데에는 흑인들만이 아니라 남미계나 백인들도 한몫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폭동은 라디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 운전자가 과속 질조로 경찰한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폭행 경찰은 백인이었고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었지만은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보고 캠코더로 촬영을 하면서 방송사에 넘겨져 보도가 되자 경찰들의 흑인 인종차별 행위라면서 사회적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폭행 경찰 4명이 재판에 회부됐고 엄중한 판결이 예상됐지만은 무죄로 판결나면서 흑인 사회가 공분하기 시작했고 결국 폭동의 불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가 바로 1992년 4월 29일 오후 3시 45분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나자마자 흑인 폭도들이 백인 운전자를 끌어내리고 벽돌로 내리치는 폭동이 시작되자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던 로스앤젤레스 기동경찰대가 출동을 했지만은 어쩐 일인지 경찰국장의 명령으로 퇴각합니다. 폭도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미 전국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공권력이 사라진 사이에 폭도들은 사우스 센트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지는 부수고 2지는 훔치고 3지는 불지르고 이렇게 3일 동안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런데도 경찰들은 출동하지 않았고 폭동 진압을 위해서 출동했던 주 방위군조차도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롱비치항에 도착을 해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사우스 센트럴 지역 상권은 물론이고 한인업소 상권들도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사우스 센트럴 지역 바로 위가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이다 보니까 폭도들은 한인타운까지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공권력이 마비된 상황에 한인 동포들이 자생적으로 한인 동포 청년단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생각하면 민병대와 같은 역할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의리를 실천하는 해병 전우회들 그리고 한인 동포들 상당수가 무기를 들고 나와서 폭도들과 상상할 수 없는 총격전을 펼쳤습니다. 밀고 밀리는 총격전에 한인 마켓 경비원이며 한인 청년들의 희생도 뒤따랐지만은 폭도들이 한인타운 진입을 막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한인타운도 사우스 센트럴처럼 불바다가 되어서 오늘의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많은 피해를 당했지만 최악의 상황을 막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4.29 폭동은 한인들이 막아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경찰 국가인 미국은 왜 이를 방치했을까요? 한마디로 미 당국은 폭발 직전까지 올라간 폭도들을 경찰들이 진압해봤자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좋지 않은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폭도들의 화풀이토로 만들어서 소수의 피해자로 마무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이 화풀이 장소였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에 제가 4.29 폭동 취재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근거를 말씀드리면 폭동 당시에 베버리 힐스라든가 차이나타운 그리고 리들 도쿄에는 경찰들이 방어진을 치고 있는 반면에 한인타운은 말씀드린 대로 공권력이 제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때 소름 끼치는 악몽이 또다시 떠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시금 반복되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비난과 불만을 혹시나 이번에도 아시안들에게 화풀이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연일 아시안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때의 악몽이 다시 교차됩니다.